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권, 그리고 5%로 정해진 이 전월세 상한제,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지난해부터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내용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 당사자 간 갈등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오늘부터 2차례에 걸쳐서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제 분쟁 사례를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대료 인상 문제를 다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주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전월세를 재계약할 때 얼마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죠? 그렇습니다. 5%입니다. 그런데 이건 연 5% 아니고요. 재계약할 때 그냥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5%는요.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인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이 5% 상한 룰이라는 것이 바로 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때만 5% 룰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 재계약하고는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재계약을 맺을 때는 5% 상한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건 재계약은 어차피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새롭게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10%, 15% 인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된 이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있어서는 이 5% 상한 룰이라는 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딱 한 번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재계약할 때는 그건 계약갱신 청구가 아니라 재계약이 되고요. 그럴 때는 5%를 초과하는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갱신 청구와 재계약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의 요구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 5% 룰을 몰라서 뭐 한 7%, 8%쯤 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엄연히 법에 5% 룰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거는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5% 초과분에 대해서. 그리고 집주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환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5%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둘 다 동의를 한다. 굳이 뭐 반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현행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왜요? 아직 한 번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니까요. 5%를 초과한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가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월세 임대료와 관련해서 가장 질문이 많고 또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저 2번입니다.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임대차 3법에 따라서 세입자들이 2년 더 살겠다라고 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계약갱신을 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혹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건 집주인 마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닙니다. 전세를 월세 혹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것은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법이 정한 전환율이라는 걸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환율은 얼마일까요? 법에 정확히 나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서 연 1%입니다. 여기에 2%포인트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기준금리 1%에 2%포인트를 가산, 3% 전환율을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임의로 이 전환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 1억 원에 전환율 3%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죠. 여기에 12달로 나누면 나누기 11을 하면 월 2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에 25만 원이 적용이 되게 되고 25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월세는 현행법상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겠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도 반드시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5%까지 임대료는 올릴 수 있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계약갱신할 때 5%까지는 꼭 올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에 의하면 주변 시세를 감안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서 5% 이내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한 겁니다. 한마디로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5%까지 올리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말이 좋아서 합의지, 합의가 어디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분쟁 사례들이 접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분쟁 조정이 들어오면요, 위원회에서 바로 저런 절차들을 거쳐서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서 실제 분쟁 사례들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아마 반전세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약 갱신하면서 집주인이 이 보증금과 차임을 각각 5%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법에 5%까지 올리도록 돼 있으니까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이런 게 집주인 입장이었죠. 그런데 임차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릴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하면서 분쟁이 시작이 됐죠. 자, 결국 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당사자들 얘기를 듣고 또 주변 시세도 조사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2.9%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자, 결국 이 사례는 5%까지는 무조건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집주인들의 생각이 현행법상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죠. 집주인이 내가 굳이 저런 조정 절차 굳이 따라야 되느냐, 나 안 따르면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이 접수가 되면요, 이 분쟁의 상대방, 여기선 피신청인이라고 합니다. 이 피신청인에 대해서 참여 의사 확인서와 그리고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물론 여기서 참여를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면요, 이 조정 절차는 시작되지 않지만 만약에 7일 이내에 아무 답변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이 분쟁 조정 절차는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참여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시작되는 거고요.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런 서류가 날라오면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조정 제도가 시작이 되면 이 전문가들이 모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건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주게 돼 있습니다. 소송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정제도는 물론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이면 이거는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되고요. 물론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 안 하고 결국 소송에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송이라는 게 이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임대차 분쟁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수수료가 좀 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10억 이상 주택임대차 분쟁이라 그러면 수수료가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개 한 5억에서 10억 정도라 그러면 수수료가 5만 원 정도거든요. 물론 당사자들끼리 잘 얘기를 해서 합의가 되면 굳이 저런 조정위원회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 말이 쉬워서 합의지 사실 합의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저 정도 수수료 내고 이 전문가들의 조정을 거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료 분쟁과 관련된 또 다른 조정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이 전월세 전환 문제 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아마 목돈이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인의 사정에 따라서 이 현재 있는 월세를 전세로 좀 바꾸겠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 세입자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현재의 월세를 전세로 좀 전환하는데 동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참 많습니다. 이 집주인이 바로 이 전월세 전환에는 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본인 혹은 본인 직계 가족들의 이 실입주 카드를 꺼내서 한마디로 압박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임차인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가 됐는데요.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국 조정 절차에서는 이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손을 들어줬고요. 단지 현재 임대료는 좀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 대신에 이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성립이 됐습니다. 여기 사례에서 보듯이요, 이 5% 룰이라는 건 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전월세 임대료 인상을 놓고 많은 집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끼리 대화해서 합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요, 대화가 쉽지 않을 경우에 이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쳐서 합의하는 것도
이 소송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임대차 3법에 따른 각 가정들의 이 갈등 상황을 감안해서 이런 분쟁 조정 절차를 좀 더 쉽고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객 갈등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